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수급자 신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6가지 경우인데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죠.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겠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자칫 모르고 지나쳤다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릴 테니 두 눈 크게 뜨고 귀는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로 소득 변동이에요. 갑자기 돈이 생기면 좋기는 한데 수급자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없던 일자리가 생겨서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일용직으로 잠깐 돈을 벌더라도 이건 다 소득입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급여가 오르거나 퇴직금을 받거나 하는 모든 상황이 소득 변동에 해당해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단기 알바든 소득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나 잠깐 일했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환수금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돈 벌이 삼아 시작한 자영업이 혹시라도 잘 돼서 수입이 늘거나 반대로 사업을 접어서 소득이 확 줄어도 신고해야 해요. 또 재산소득이라고 해서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아니면 건물을 임대해서 받는 임대소득까지도 다 따져봅니다. 게다가 연금이나 가족에게 지원받는 돈처럼 이전 소득까지도 변동이 생기면 꼭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중요한 기준 하나 알려드릴게요. 월 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투자소득, 재산 변동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식 매매로 수익을 냈다고요? 그것도 재산으로 간주되니 신고해야 해요. 다만 월 70만 원 미만의 재산 변동이나 생활준비금 500만 원 이하는 즉시 신고. 의무가 조금은 경감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은 안심해도 되겠네요. 근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냐고요?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또는 늦어도 발생 후 14일 이내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즉시 또는 14일. 두 번째, 재산 변동입니다. 이건 소득 변동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갑자기 부동산을 샀다거나 팔았다거나 아니면 전세 계약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모든 부동산 관련 변동 사항은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모르나 싶겠지만 의외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올랐는데 이게 재산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증금도 재산으로 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새 차를 사거나 타던 차를 팔거나 심지어 명의를 변경하는 것까지도 다 신고 대상입니다. 또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변동해도 신고해야 하고요. 이 모든 재산 변동은 여러분의 수급 자격이나 급여,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들통나서 급여 환수는 물론이고 페널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세 번째는 가구 구성원의 변동입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따져보면 별거 아닙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새로 태어나거나 안타깝게도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와서 우리 집으로 전입하거나 반대로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기면 신고해야 해요. 결혼해서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거나 이혼을 하거나 입양을 하거나 파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동거를 시작해서 사실혼 관계가 되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동거는 누가 알겠어? 천만에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거나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것처럼 특수한 상황도 가구원 변동으로 보고 신고해야 해요. 이런 변동들이 여러분의 수급 자격이나 급여, 산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거주지 변경입니다. 이사는 정말 큰일이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건 설레는 일이지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신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사를 가서 거주 지역이 바뀌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수급자 정보 변경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냥 전입신고만 하고 끝 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의 정보 변경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모를 누락을 방지하고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가 바뀌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 이때도 잊지 말고 신고해야겠죠? 5번째는 기타 변동 사항입니다. 와, 이게 또 있네요. 정말 끝도 없죠? 하지만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입니다. 부양 의무자의 변동도 여기에 해당해요. 나를 부양해줄 의무가 있는 가족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부양 능력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모든 상황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멀리 살던 자녀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거나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일하기 어려워졌다거나 반대로 건강이 좋아져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하는 현저한 변동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 상태가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것까지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에이, 이런 것까지 다 신고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지 혜택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동들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지막 6번째. 이건 사실 다른 5가지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간주 및 불이익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모든 변동 사항들을 깜빡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요.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는 전액 환수됩니다. 와, 내가 받은 돈을 다 돌려줘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심한 경우엔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심지어는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어요.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 정말 무섭죠? 이렇게 한번 부정수급 이력이 남으면 나중에 다른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누락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벌금의 마법이네요. 부정수급의 유형은 정말 다양해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게 가장 흔하고요. 심지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해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함께 살면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나 사실혼 관계나 위장, 이혼 같은 가구원 변동 사항을 미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의료비 영수증을 조작하는 사례도 있고요. 요즘에는 배달이나 온라인 판매 같은 플랫폼 노동으로 버는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급자 신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6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신고해야 할 게 많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미리 알아두면 불이익을 당할 일 없이 안전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요. 복지로비오 KJIRO 고 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주민센터 담당자와 꼭 통화해서 확인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신고할 때는 신분증이랑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챙겨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들이겠죠. 혹시라도 소득이 줄어든 경우, 예를 들어 병에 걸리거나 휴직,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경우는 꼭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사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 후에 사회복지팀에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부정수급액은 물론이고
최대 5배의 가산금까지 더해져서 환수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다고 미루거나 설마 들키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불미스러운 일 없이 모두가 안정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